오늘 여러분께 작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강가에 안개가 내려앉는 새벽이 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물 위에는 고요함만 가득하고 어디선가 노젓는 소리가 물결처럼 번져옵니다. 찰박 찰박 찰박. 그 소리는 급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마치 강이 숨을 쉬듯 아주 천천히 아주 깊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소리에서 시작됩니다. 한 강마을에 아주 오래된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나루터 한쪽에는 빛바랜 나무배 한 척이 매여 있었고 그 배에는 언제나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는 조금 굽었고 손은 오랜 세월 노를 쥐어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주름진 손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이 강 위에서 보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냥 영감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로 이름을 부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루터에 가면 영감이 있었고 영감이 있으면 배가 떠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 건너편 마을이 점점 커졌습니다. 장이 서고 사람들이 오가고 나루터는 분주해졌습니다. 그러자 젊은 사공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젊은 사공들의 배는 빨랐습니다. 하루에 10번, 20번을 오갔습니다. 한 번에 많은 사람을 태웠고 강을 건너는 시간도 훨씬 짧았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이고 능숙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젊은 사공들의 배를 탔습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짧고 강을 건너는 시간도 짧으니까요. 그런데 영감의 배는 달랐습니다. 영감은 절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배에 오른 사람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노를 젓기 시작하면 강을 천천히 가로질렀습니다. 젊은 사공들이 2번 오갈 시간에 영감은 겨우 한 번을 건넜습니다. 누가 봐도 영감의 배는 느렸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보따리를 잔뜩 든 중년 여인이 나루터에 왔습니다. 젊은 사공의 배는 이미 손님을 가득 싣고 막 출발한 뒤였습니다. 다음 배를 기다리기 지친 여인은 결국 영감의 배에 올랐습니다. 영감은 말없이 노를 저었습니다. 여인도 말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짐처럼 뭔가 마음에도 짐을 잔뜩 싣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눈가는 약간 붉었고 입술은 꼭 다물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던 영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장에 다녀오시는 길이요? 여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영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천천히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영감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여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님, 오늘 장에서 큰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혼자 장사하기 힘드시면 그만하시라고. 짐만 된다고. 목끝이 아려오는 말이었습니다. 영감은 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도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랬겠구먼. 딱 3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3글자 안에는 판단도 없었고 충고도 없었고 위로의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진심으로 그랬겠구먼이었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물 위로 가을 햇살이 잔잔하게 부서졌습니다. 강을 다 건넜을 때 여인은 보따리를 들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영감님 고맙습니다. 영감은 무엇을 고맙다는 것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인은 걸어가면서 한결 어깨가 가벼워 보였습니다. 짐은 똑같이 무거웠는데도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젊은 사공들의 배는 더 커지고 더 빨라졌습니다. 어떤 날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영감의 배를 다시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노인이 발이 아픈데도 영감의 배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젊은 사공의 배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영감의 배를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을 건너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영감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들었고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강 위에 있어 주었습니다. 빠른 배는 사람을 강 건너편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영감의 배는 사람을 잠깐 쉬어가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차이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랫동안 빠른 사공이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관계를 쌓고 더 넓은 인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작 제 마음속에는 진짜로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하지 않아도 되는 침묵을 함께 나눈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살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하던 일을 멈추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그냥 들어주신 적이요. 충고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기만 한 적. 어쩌면 그게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좁아진다고들 합니다. 직장에서 물러나면 만남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커서 독립하면 집이 조용해집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모임이 사라지고 어느 날 문득 주변을 돌아보면 생각보다 외로운 나를 발견합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십니다. 내가 너무 고립된 건 아닐까? 더 많이 움직여야 하는 건 아닐까? 인맥을 더 넓혀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영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속도가 아닙니다. 단 한 사람, 단 한 번의 대화, 그 사람의 말을 온전히 들어주는 그 순간, 그것이 가장 강한 인간관계의 힘입니다. 경청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면 이렇습니다. 귀 임금왕 눈목 한일 마음심. 왕의 귀로 듣고 눈을 마주치고 온 마음을 하나로 모아 듣는다. 그게 진짜 경청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청을 그냥 조용히 듣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영감을 보십시오. 영감은 노를 저으면서도 들었습니다. 강을 건너면서도 들었습니다. 몸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온전히 그 사람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경청의 무게입니다. 그 무게가 그 여인의 어깨를 가볍게 해준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우리 삶도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고. 태어나는 것이 이쪽 강가이고 죽음은 저쪽 강가입니다. 그 사이를 우리는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어떤 배를 탈지는 스스로 고를 수 있습니다. 빠른 배를 타면 빨리 건너갑니다. 하지만 강 위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누구와 함께 앉아 있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한 채 도착합니다. 느린 배를 타면 늦게 건너갑니다. 하지만 강물의 냄새를 맡고 물비늘이 빛나는 것을 보고 옆자리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며 건너갑니다. 어느 쪽이 더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곁에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어쩌면 오늘 먼저 전화 한 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바쁘다며 자주 못 보는 형제에게, 말수가 줄어든 배우자에게, 요즘 어때? 딱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됩니다. 충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마음속 강을 함께 건너주는 것입니다. 영감은 마지막까지 나루터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릎이 아파노를 적기 힘들 때도, 눈이 침침해 강 건너가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영감은 배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영감님, 왜 아직도 배를 타십니까? 영감이 답했습니다. 아직 이야기를 다 못 들었거든. 우리는 모두 강 위를 건너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파도가 치고 어떤 날은 안개가 짙습니다. 어떤 날은 혼자인 것 같아 외롭고 어떤 날은 이 강이 너무 넓어 막막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빠른 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내 옆에 조용히 앉아 함께 노를 저어주는 사람.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강은 흐릅니다. 안개 속에서 찰박찰박 노 젓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오늘 하루도 천천히 깊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